표범인데도 찬바람과 함께 자주 눈이 내렸지만 이내 녹아버리곤 했습니다. 새로운 만남을 위한 기다림에 다시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잠복 20일째, 두 번째 조선 표범과의 만남입니다. 주위에 생긴 이상 때문인지 까마귀 소리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4 년) 전 이 굴에서 태어난 새끼인지도 모릅니다. 아무래도 잠복 텐트가 이상한가 봅니다. 이제 이 조선 표범과의 인연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굴 깊숙한 곳까지 이상이 없는지 살펴봅니다. 이 지역에 사는 암표범인지 가끔 이곳에 들린다는 수표범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몸집이 작고 2년 전 수표범에게 부착한 발신기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암표범으로 보였습니다. 언제 다시 나타날지 알 수는 없었지만 이곳에서 태어난 새끼로 추정하고 젊은 암표범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날 밤, 표범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낮에 보았던 그 표범입니다. 의외였습니다. 낮에 왔을 때 알아차린 이상한 낌새 때문인지 아니면 먹이 때문인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표범은 해진 뒤나 새벽에 가장 많은 활동을 보입니다. 시력이 뛰어난 표범은 여느 동물 같으면 보지 못하는 것도 어둠 속에서 똑똑히 분간할 수 있습니다. 다 자란 표범이 사냥을 시작할 무렵이면 1km 넘는 곳의 먹이도 어렵지 않게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낮보다는 행동이 한층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센서 카메라 불빛에 재빨리 몸을 숨깁니다.
굴 속의 불빛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는지 겨우 먹이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도 불빛이 불안한지 먹이를 굴 밖으로 끌어내려고 합니다. 굴 밖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표범은 먹이를 찾아 이동하기 때문에 자기 영역 내에 여러 거처를 마련해 둡니다. 태어난 지 1, 2년 정도면 표범은 자기만의 영역을 가집니다. 새끼는 다 자라면 어미 곁을 떠나 다른 영역을 찾아 떠나지만 간혹 어미 영역권의 일부를 이어받기도 합니다. А сюда пришла молодая самка от другой самки, которая размножается постоянно на Сухореченском хребте и сюда не приходит. Она здесь живет где-то с 93-го, с 94-го года. И вот от этой самки, она за это время уже принесла около 4 пометов, от этой самки пришла сюда ее дочь. 숲은 새로운 성장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마지막 추위는 아직 물러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끔 죽은 사슴 흔적만 보일 뿐 젊은 암표범은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점 기다림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확신할 수 없는 기다림보다도 젊은 암표범의 생존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 큰 고충이었습니다. 굴 위쪽 경사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름만이었습니다. 젊은 안피범과의 만남으로 정지한 듯했던 숲의 시간이 다시 흐릅니다. 두 번째 만남이지만 이미 낯설지 않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몸이 무거워 보입니다. 그동안 심한 먹이 부족에 시달렸는지 전보다 빨리 먹이에 달려들었습니다. 이 지역의 먹이 부족은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4년) 전 이 장면을 촬영한 표범 생태 전문가인 유리 심리프 씨에 따르면 이 어미 표범은 우리가 가을에 촬영한 쾌드로의 4년 전 모습입니다. 어미인 쾌드로는 당시 이곳에서 새끼 표범과 함께 살았습니다. 바위구석을 뒤지는 새끼 표범이 지금 이 지역의 젊은 암표범입니다. 어미가 새끼 표범을 쫓아냅니다. 어미에게서 쫓겨난 새끼가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마련해주지 못할 정도로 먹이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크는 이 시기에 새끼 표범은 혼자서 먹이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 뒤 4번의 겨울을 나고 새끼 표범은 이곳의 젊은 암표범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4년 전보다 먹잇감 부족이 더 심한 상태입니다. 표범이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달에 2~3마리 정도의 사슴을 사냥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이것은 표범의 먹이가 되는 초식동물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표범의 주된 먹잇감인 사슴은 90년대 초부터 증가한 밀렵으로 그 수가 격감했습니다. 이제 표범이 사슴을 잡는다는 것은 이 지역에선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이번에는 바로 동굴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먹이를 먹은 뒤인지 자신이 다니는 길목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배가 불러 있습니다. 새끼를 뵌 것 같습니다. А их, поскольку мало, то у них может возникнуть близкородственное скрещивание. То есть мы это уже в заповеднике наблюдали. И после близкородственного скрещивания могут быть и большие отклонения в потомстве. То есть дети могут рождаться неполноценными, слабыми, хилыми. Они могут умирать от различных и болезней, от слабости. То есть мы наблюдали даже вот у Светланы, допустим, у дочери Углатова было, значит, близкородственное скрещивание то есть с отцом. И после этого у нее родилось 2 детенышей. Один детеныш погиб, а второй был очень-очень слабый. Вот последний раз, видимо, он этой весной приходил, и у них с этой новой молодой самкой была, так сказать, свадьба. 이 지역 표범들 사이에서 최근 3대에 걸친 근친 교배가 일어났습니다. 이 지역의 유일한 수표범과 암표범 사이에 캐도르 암표범이 태어났습니다. 몇 년 뒤 이 캐도르 암표범이 자기 아버지인 수표범과 결합해 지금의 젊은 암표범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암표범이 다시 할아버지 되는 수표범과 결합해 지금 새끼를 뵌 것입니다. 근친교배는 열등 유전자를 가진 새끼가 태어날 확률이 높아 새끼는 대개 연약할 경우가 많습니다. 짧은 시일에 걸친 근친교배일 경우 그 위험성은 더 커집니다. 이런 연약한 새끼는 야생 상태에서 살아남기 어려워 개체수 감소도 그만큼 빨리 진행됩니다. 앞으로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 젊은 암표범이 낳을 새끼와 수표범 사이에 다시 근친교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30분) 정도 휴식을 취한 뒤 다시 굴 쪽으로 내려옵니다. 지난번 낮과 달리 굴 입구가 아닌 바위 틈을 이용합니다. 먹잇감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굴 주위까지 꼼꼼히 살핍니다. 새끼를 뺀 탓인지 더욱 예민해져 있습니다. 살피는 모양새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마 자기가 태어난 이 바위굴에서 새끼를 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선 표범은 주로 바위굴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보통 2~3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선 표범은 정상적인 번식에 필요한 최소한의 집단조차 이루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굴과 주위에 이상이 없음을 모두 확인한 듯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안심이 되진 않는 모양입니다. 표범 생태 전문가인 유리 슌리프 씨는 이 젊은 암표범이 한 달쯤 뒤면 새끼를 낳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새끼를 뺀 탓에 몸도 더 무거워 보입니다. 이제 더 많은 먹이가 필요할 것입니다. 곧 태어날 젊은 암표범의 새끼도 한동안 이곳에서 어미와 함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면 젊은 암표범이 어렸을 때보다 더 힘든 겨울을 나야 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두만강 표범의 새끼는 다음 겨울을 맞이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은 암표범의 영역지를 돌던 중 표범이 남긴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Леопарды метят территорию границы своих участков. Когда приходит или молодой, это мой регион. This is leopard said. This is my region. 표범이 이런 평지에 내려오는 것은 주로 밤사냥을 위해서입니다. 영역 표시를 남긴 인근 숲길. 밀렵군이 설치한 총입니다. 표범의 먹이가 되는 초식동물을 노린 것이지만 표범도 사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90년대 들어 쾌드로바야바치 지역은 표범의 먹이가 되는 초식동물이 크게 줄었습니다. 밀렵과 서식지 파괴가 그 원인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어려운 경제 현실은 이런 밀렵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Олен이다. 이곳 쾌드로바야바치의 숲에선 종종 밀렵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밀렵군이 고기를 처리하고 가죽만 남겨놓았습니다. Карабин. Браконьер. 쾌드로바야바치의 지역은 새로운 성장의 계절로 접어들었습니다. 조선 표범에게도 곧 새로운 생명의 성장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와의 마지막 만남일지도 모릅니다.
그도 우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만난 지 6개월. 침묵 속에서 그와 우리는 이 숲의 현실을, 어쩌면 오지 않을지도 모를 내일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조선 표범이 맞아야 할 내일은, 다가올 성장의 시간은 지금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몫입니다. 우리가 화해의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머지않은 날 우리의 아이들은 박제된 조선 표범의 매화 무늬만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날 생명, 살아있는 모든 것, 생명은 지속입니다.